자, 지금까지 비지도 학습의 군집화 알고리즘을 했고, 이제 또 다른 분류,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해볼 거예요. 야, 그래서 차원 축소가 무엇이냐? 고차원의 데이터를 정보 손실을 최소화한 저차원의 데이터로 변환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그 다변량 회귀 얘기를 하면서 몸무게 예측할 때 키랑 그 다음에 뭐 허리 둘레랑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몸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쓰이는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독립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어떨까요? 그 변수마다 우리가 계속 데이터를 다 저장해야 되니까 데이터 양이 엄청 커지겠죠. 우리 몸무게 예측하는데 키도 쓰고 허리 둘레도 쓰고 머리 크기도 써보고 발 크기도 써보고 손 크기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다 써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실 그 수많은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몸무게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물론 키만 썼을 때보단 잘 나오겠죠. 예. 하지만 그 중에 별로 필요 없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이터로 대충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게 차원 축소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정보 손실을 최소화한 저차원으로 만들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보자. 좋잖아요. 예. 우리가 발 크기도 저장하고, 키도 저장하고, 허리들도 저장하고, 손 크기도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그보다 작은 거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훨씬 데이터 사이즈가 적겠죠.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학습 속도 및 효율의 개선입니다. 예. 우리 아까 다변량 회귀에서, 자, 독립 변수를 키도 쓰고 몸무게도 쓰고 키도 쓰고 몸무게는 아니죠. 몸무게는 우리 예측할 거니까 키도 쓰고 허리들도 쓰고 발 크기 손 크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써보면은 거기 각각에 우리가 그 가중치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 W1, W2, W3, W4 막 이렇게 W1은 키고 키에 대한 거고 W2는 뭐 허리 이거는 손, 발, 뭐 이런 식으로 두두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학습해야 되는 게 이 가중치잖아요. 요것들, 이 친구들. 네. 요거를 일일이 다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생각해 봤을 때, 4개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학습시키는 게 더 빠르겠죠, 당연히. 우리가 키만 썼을 때가 더 빠르죠. 당연히 4개 하는 것보다야. 예, 그래서 차원을 줄이면은 학습 속도가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적합 현상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명 우리가 이제, 이거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제, curse of dimensionality. 일명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그 독립변수의 차원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질수록 점점 학습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는 좋아지지만은 생뚱맞게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예측을 못하게 돼요, 잘. 예, 이 학습 데이터만 예측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그 독립변수의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일반적인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차원의 저주, 펄스 업 디미셔널리티라고 하고, 그런 현상을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계산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왜냐? 독립변수의 차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한다 되는데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프를 2차원이죠. 2차원 그래프. 네. 뭐 가능하면 3차원 그래프도 뭐 가능하겠죠. 4차원 그래프는 본 적 있나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4차원 그래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면은 보통은 2차원, 3차원 정도까지가 우리가 딱 봤을 때, 딱 이해갈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 허리, 손, 발, 4차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쁘게 그려봐요? 힘들죠? 이거를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2차원 정도로 줄이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이제 차원 축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조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줄여서 그냥 PCA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차원의 원본 데이터에 존재하는 변수들을 막 조합을 해요. 예, 이것 내가 좀 묻고 또 묻고 해가지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rincipal Component라고. 그래서 이 각 주성분은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일부분 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서로 연관성이 높은 변수는 같은 주성분으로 통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 뭐 그런 걸 했을 때, 일단 이제 우리가 무게를 하기 위해서 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물고기의 높이랑 너비 두 개의 변수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야, 두 개 다 유지하기 좀 그렇다. 우리가 지금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예측하는 거를 되게 조그만 낚시 뭐 센서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막 두 개 높이랑 너비를 다 하긴 힘들어. 하나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높이와 너비 데이터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이고 싶은 거야. 1차원으로. 꽉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생선이 길이가 커지면 너비도 좀 커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거 한 차원으로 줄일 수가 있겠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 선이에요. 예. 자, 이쪽이 너비고 이쪽이 높이인데 실제 데이터 빨간색이에요. 예. 실제 데이터가 빨간색이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에 몰려있네. 그러네. 그러면 이 선을 표현하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자. 그냥 새로 합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쳐요? 지금 이거 그래프잖아. 우리 그 1차 선형회기 때 봤잖아요. y는 ws 플러스 b. 똑같습니다. 이 친구도 그런 식으로 합치는 거예요. w를 통해서. 가령 w1 하이트 플러스 w2 비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위드 X축이고 하이트가 Y축이니까 그럼 뭐 그래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조성분 하나를 만든 겁니다. PC1. 이렇게 합치면 이제 1차원이 됐죠. 1차원 변수로 이걸 표현하게 됐으니까 1차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지금 이제 그 너비랑 높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너비가 증가할수록 높이가 서로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은 그렇지만은 아닌 케이스도 있잖아요. 되게 짜부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짜부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짜부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이런 물고기 있겠죠? 이런 물고기도 이런 물고기는 어떡하냐? 이런 물고기는 이제 일부러 설명하는 거죠. 되게 얼마 안 되죠? 요 그래프 요 사이에 있잖아. 얼마 안 돼. 근데 만약 이것도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걸 표현하는 또 변수를 이것처럼 만들어서 두 번째 주성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러면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2차원을 위드랑 하이트, 너비랑 높이라는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PC1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이 PC1이 첫 번째 주성분이 대부분의 분포를 표현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성분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둘이가 직교합니다. 직교합니다. 직교한다는 게 이제 독립적이라는 소리예요.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T-SNE라고 하는데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hood Embedding 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차원 축소 방법이긴 하지만은 주 목적은 시각화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3차원, 4차원 데이터, 뭐 5차원, 6차원, 7차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딱 알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이냐. 애매하죠. 하지만 이제 그거를 미차원 또는 3차원까지 줄여가지고 전체 데이터 분포가 이러니까 뭐 이렇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이 방법은 뭐 디테일한 되게 뭐 알고리즘 수준에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고차원에서 유사한 데이터, 서로 비슷한 데이터는 저차원으로 우리가 바꿨을 때, 위차원이나 3차원 같은 거 바꿨을 때 서로 가까운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차원에서 다른 데이터는, 유사하지 않은 데이터는 저차원에서 멀리 위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차원에 있는 그런 데이터 모인 형태를 그대로 저차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 이 데이터 분포, 이게 4차원 데이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2차원으로 바꿔보려고 싶어요. 네. 근데 이 4차원 데이터에서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본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X1이랑 X1 똑같은 친구니까 뭐 당연히 유사도가 높겠죠. 초록색이 진하면은 유사도 높은 거고, 연하면은 유사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X1이랑 X2, X3가 서로 유사도가 비슷해. 예, 이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X4, X5, X6 요까지는 X1이랑 X2, X3랑 다 달라요. 유사도가 낮아. 예, 이런 형태를 2차원으로 가서도 그대로 만들어 버리자 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차원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둘 다. 세 케이스가 있는데, 2차원으로 만든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원본이랑 너무 다르죠, 유사도가. 이것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 케이스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랑 원본 4차원 데이터의 유사도 형태랑 2차원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4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꾸니까 파란색은 여기 모여 있고 노란색은 여기 모여 있네 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를 시각할 때 되게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둘 다 차원 축소인데 어떻게 다른가? 자, PCA 조성 분석은 선형적이고 축소된 차원 간의 동일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성분끼리는 다 독립적이다 이런 거고, T3는 비선형적이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와 축소된 차원의 동일한 분포를 보여준다. 선형적이란 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앞에 뭐 너비에다가 조그만 가중치 곱하고 더하기 또 다른 높이에다가 가중치 곱해서 더한 거, 이런 게 선형적이라는 거예요. T3는 그런 식으로 되진 않습니다. 예, 비선형적이고 그냥 목표는 독립성이 아니에요. 그냥 원본 데이터랑 축소된 차원의 데이터가 분포가 비슷하게 있는지, 같은 위치,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MNIST 데이터셋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MNIST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흑백 필기체로 된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차원 축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2차원이랑 3차원으로. 원래 이 친구는 몇 차원인지 알아요? 28 by 28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야? 784차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0이구나 1이구나 2구나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784차원 데이터로 된 그 안에 그냥 숫자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각 차원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이게 뭐지? 알까요?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784차원의 데이터를 우리가 알만한 2차원, 3차원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PCA랑 T3로 차원 축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 다른 것들은 각 숫자 레이블, 색깔은 숫자예요. 네. 색깔. 네. 자, 그래서 PCA로 하면은 이제 보면은 뭔가 이제 되게 많이 뭉쳐있죠, 지금 막. 예. 색깔끼리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보라색은 여기 다 있고 뭐 회색이랑 겹쳐져 있고 되게 애매하죠. 뒤에 막 파란색 엄청 몰려 있고.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이건 이제 2차원이고, 이건 3차원. 3차원을 했을 때도 막 엄청 뭉쳐 있어요, 뭔가. 이게 숫자끼리 구분이 되나? 잘 모르겠죠, 지금. 근데 티스니로 하면은 보시면은 와, 완전 이제 딱 분류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고차원에서 다른 친구들끼리 되게 유사하게 딱 분류를 시켜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차원으로 바꿨어도 이제 딱 어딘가 몰려있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데이터가 어디 부분이 뭐 다르다, 같이 몰려있다, 이런 거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C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원 축소를 했을 때 뭐 시각화를 한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차원 축소한 걸 가지고 바로 뭐 학습 모델에다가 집어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디스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였고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특징과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지도학습에서는 분류랑 회귀, 그래서 회귀에서는 뭐 선형회귀, 다항회귀, 그 다음 다변량회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분류에서는 의사결정 나무 얘기하고 K, 최근접 이웃,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 중에 있는 군집화에서는 뭐 K, 평균 군집화, 그 다음에 기대값 최대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저기 티슨이랑 그 다음에 PCA, 주상목 분석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어떤 대충 이제 뭐 디테일한 거 모르더라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어떨 때 쓰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실 때도 시작 지점이 되게 좋죠. 이제 그런 용어라든가 아니면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은 공부하시기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들, 그러니까 분류, 회귀, 군집화, 차원 축소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를 하는데 문제가 그래 복잡하지 않아. 뭐 그러면은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나 쓸까? 아니면 의사결정 나무나 쓸까? 어, 얘가 문제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학습 데이터가 좀 있긴 한데 나중에 됐을 때 좀 이상한 학습 데이터가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과적합을 좀 방지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회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되게 단순하게 뭐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WS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1차 선형 회귀를 쓸 수 있지만은 내가 이 문제를 보니까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저런 변수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변형 회귀를 고려하면 되겠죠. 그 다음 군집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싶을 때 나는 군집화할 때 내가 딱 전체를 보고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가 군집 개수를 군집들을 나누고 싶어. 이러면은 계층적 군집화를 쓰면 되겠고, 아니야, 귀찮아, 나는 그냥 평균값으로 해볼래 라고 하면은 K 평균 군집화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원 축소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이제 난 그냥 차원 축소해가지고 이 축소한 거를 뭐 다른 학습 모델에 넣던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PCA 주성분 분석을 쓰면 되고, 난 이 차원 축소의 목적이 시각화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티스니를 써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오늘 4강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